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제 유튜브를 클릭해 들어오신 분들은 재개발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핵심은 감정평가다, 권리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똑같이 내가 돈을 3억을 들여서 똑같이 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놓고 보니까 아니 나는 1억 5천이고 이 지분도 작고 전용도 작은데 1억 8천을 받았어. 그러다 보면 나는 똑같은 돈이지만 감정평가에서 벌써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비례율이 또 한 120%다. 그러면 이건 3,600만 원이 아니죠. 또 한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권리가액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권리가액의 중요성과 감정평가 또 비례율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죠. 저렴하게 내 새 아파트를 받는다는 얘기죠. 자, 우선 내가 새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10억에서 20억, 30억이라는 목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면 힘이 붙이다 보면 영끌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이 재개발 아파트는 투자를 해놓고 시간과의 싸움이죠. 구역 지정 떨어지고 추진이,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그래서 입주를 하다 보면은 이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가 붙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은 그따 치고 이 같은 투자를 했는데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또 한 갭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돼서 갭은 저렴하지만 새 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면서도 낮은 비용으로 내가 입주할 수 있다. 또 높은 미래 가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투자 효과를 동시에 놓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내가 시간은 투자했지만 입주하고 나니까 기본적인 또 이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높은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 10년 후에 내가 이런 10억 이상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안을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이상의 또 높은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감정평가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권리가액과 감정평가의 관계인데요. 그러면 권리가액의 정의는 뭐냐 이런 얘기죠.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다 비례를 곱해준다는 얘기죠. 자, 종전자산 평가가 2억이다. 근데 비례율이 120%가 나왔다. 그러면은 비례율에서 권리가액 3억 6천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의 비례율이 80%가 나왔다. 그러면 2억 4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례율이 높으면은 3억 6천이 되는 거고, 비례율이 80%다 그러면 2억 4천이 된다는 얘기죠.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금액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분양가와의 차이가 뭐냐면,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의 권리가를 빼면은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기존에 120%에서 3억 6천인데 5억이다. 그러면 1억 4천만 추가 분담금을 낸다는 얘기죠. 1억 4천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계약금 10%, 중도금 1, 2, 3, 4, 5, 6, 7까지 또 60%를 내고 나머지 30%는 입주잔금을 치는데, 입주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시던가 아니면 전세를 놓고도 또 내가 잔금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권리가와 감정평가의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비례율의 결정은 뭐냐면 총 사업 수익, 총 사업 비용을 뺀다. 그러면 총 사업 수익은 이제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일반 분양가가 총 이루어지는 게 이제 총 사업 수익이 되는 거고, 총 사업 비용이 뭐냐면 여기에 80% 정도는 건축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 정도는 조합 운영비라든가 기타 제세 공과금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겠죠. 그래서 나누기 총 자산 총 평가를 하게 되면 비례율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아마 시공사들이 대개 맞춥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한 100% 정도에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 결정은 조합보다는 이 시공사에서 맞춰가는 대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중요성입니다. 순위의 중요성이죠. 절대 금액보다 전체 조합원 중 내 순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건축에서는 442로 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 4가 뭐냐면 이 30평대죠. 국민평형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로 가는 게 40%가 되는 거고, 45평대, 50평대도 갈 수 있는 게 재건축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국민평형대가 배정이 30평대가 40%면 나머지 20%는 이제 25평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100% 당첨이잖아요. 100% 당첨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받고 난 자녀 세대가 일반 분양을 풀리는 거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내가 이거를 가는데 이 또 그 지역의 이 배정을 보면은 소형 평형대가 많았다. 그러면은 이분들도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25평을 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추가 분담금이 적지만, 나는 45평 갈 거야. 라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형 배정이나 경쟁이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치열할 적에는 뭐 25평대, 33평대가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인기 평형 같은 데는 100만원, 200만원 차이로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 가 이제 조합원의 감정평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상태와 층수에 따른 평가 차이죠. 빌라와 단독. 빌라는 이제 뭐 또 이렇게 갭 투자한다 그러면 뭐 2, 3억대를 가질 수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30평, 40평 된다. 그러면 또 10억대가 넘어가니까 초기에 투자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지분 따지면은 좀 싸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축과 구축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가 대지 지분이 적어도 감정평가 금액이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신축은 대지 지분 뭐 6평, 7평인데 전용이 이제 뭐 한 11평 정도 된다. 투룸이다. 그러면은 감정평가 금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다. 그런데 구축은 대지 지분도 좀 넓고 또 전용도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서 감정평가될 게 없다는 얘기죠. 뭐 나와봐야 한 뭐 1,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 벽돌조에 그냥 뭐 조적을 해가지고 스티로폼 넣고 싸다 보니까 30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감정평가는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해서 나올 게 없고 대지에 대해서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고. 자, 신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축은 요새 뭐 친환경 건축에 의해서 이 건축 자재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게 또 다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금이 낮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정평가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신축이 구축보다 감정평가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층수에서 우리가 뭐 노얄동 노얄층을 얘기를 하는데, 뭐 15층 건물을 우리가 기준을 친다면 8층에서 13층이 로얄층보다 이제 또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조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층에서 한강이 보인다. 그 조망권에 따라서 같은 단지 내에서 또 이게 동향이냐 남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가액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팁인데요. 이의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낮게 책정된 감정평가에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이의 신청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감정평가를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선임한 감정평가, 또 서울시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 2명이 감정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놓고 한 분은 2억 500, 한 분은 2억 1000원 했다. 그러면은 자, 2억 1500 나누기 2는 2억 750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이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감정평가사가 와서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끼리도 그런 이제 서로 그 10% 이내에서 이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어떤 그 5% 이내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변동이 주시, 시공사 변경, 설계 변경, 도로 비례율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또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전문가를 활용, 분석 툴로 감정평가 수위를 미리 파악한다. 자, 어디는 주거 3종이고 어디는 주거 2종이고 같은 이 사업지 내에서도 주거 지역이냐 주거 2종이냐 7층이냐 또 2종이냐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또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의 실제 영향이죠. 자, 우선 평형 선택. 원하는 평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결정. 그렇다 보면 돈 큰 거를 많이 들어가면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순위에 의해서 가니까. 또 추가 분담금, 실제 부담해야 될 금액 결정.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초기에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추가 분담이 커질 거고 또 많이 들어가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입주권을 하나 받는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지 그렇다면 굳이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또 이런 또 해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
최종적인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합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최소한 몇 억에서 10억까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 가치를 보는 거고. 실거주 선택, 실거주할 집의 위치와 조건 결정. 자, 내가 이거는 뭐 이제 이 단지 내에 들어가지만은 자, 25평에 500가구인데 여기에 50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1층서부터 15층까지 다 조합원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45평인데 300세 된다. 그런데 여기 150명만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조합원 감정가가 낮아도 나는 100% 당첨된다는 얘기잖아요. 노열층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층수 7층 이하는 일반 분양하고 그다음에 위에 이 높은 층도 또 일반 분양하고 중간에 로얄층을 준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실제 영향이 이렇게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 시 주의사항입니다. 정보 수집이죠. 지역 개발 계획, 시공사 평판 등 철저히 조사. 자, 여기에 시공사가 메이저급이 들어오냐, B군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프리미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리스크 평가죠.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전문가 상담이죠. 법률, 세무 전문가 조언을 받기. 살 때는 법무사, 팔 때는 세무사하고 필히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장기 계획이죠. 단기 차익보다 장기적인 가치 상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뭐 아파트 구축을 사더라도 10억에서 20억, 뭐 30억 주는데 선뜻 주고 살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주거사들을 이용해서 재개발의 입주권을 이용해서 10년이란 세월을 투자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10억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고려하는 것도 이 재개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미래 전망이죠. 도시재생, 노지역의 가치가 상승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되면서 더 나은 삶의 질이 제공이 됩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죠. 지역 경제 발전에. 자, 요새 같은데 가장 힘드니까 건축 경기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장에서 일하던 이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나와서 힘드니까 소주 한잔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게 또 경제 활동에 또 이렇게 참여가 되는데 요새 같이 또 뭐 이렇게 노동 현장도 없고 그러다 보면 뭘 생각하냐면 그냥 소주 한잔 할 돈 가지고 로또 복권에 한 장 사볼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다는 얘기죠.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죠. 환경 친화적인 건축이 증가가 됨으로써 구축에 살다가 신축에 오면 참 이 프리미엄을 누리는데 신축에 살다가 구축 가면 나 못 살아. 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요새의 현실입니다. 자, 결론이죠. 핵심 포인트는 권리가의 감정평가, 비례율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똑똑한 의사결정은 투자와 실거주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관련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알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